자, 오늘은 좀 독특한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생긴 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뭐 운명론 같은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얼굴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건지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누가 봐도 화려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화려하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박하고 수수하게 생긴 사람은 소박한 삶에서 진짜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외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조화와 부조화. 내 모습대로 살면 만족과 평화를 얻고 내 모습과 싸우려고 하면 좌절하고 고통받는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못생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긴 모습이랑 내가 사는 방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기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철학에서는 이걸 두고 거대한 우주적 실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타고난 외모를 바꿀 수 있게 됐죠. 이건 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자연의 질서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수많은 연습과 실험이 필요했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엄청난 기술을 연습하려면 그 대상, 그러니까 실험 대상은 도대체 누가 됐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실험 도구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특정 시기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 외모에 불만족을 느끼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성형수술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한 실험체 역할을 해가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비극이 아니에요. 인류의 과학기술, 특히 의학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어쩌면 계획된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또 수술을 받은 환자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실험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철학에 따르면 그 실험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온 거죠. 이제 기술은 거의 정점에 달했고 더 이상 실험 대상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제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새로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 겁니다.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홍익공부라는 겁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건 사람들의 관심을 외적인 모습에서 내면의 이념, 그러니까 삶의 목적으로 돌리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요. 육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한 단계 진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아무도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이념이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외모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확 바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욕망의 삶과 이념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예전에는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쾌락을 쫓았다면 이젠 그런 물질적인 갈망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만족 대신에 내면의 평화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면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질병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만성질환까지도 나을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철학은 아주 재미있는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통해서 거대한 사상이나 진리가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산에서 수행하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글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허공에 대고 막 혼잣말을 하고 있더래요. 처음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나 보다 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였겠어요? 바로 핸즈프리 이어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었던 거죠.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메신저가 준비되면 미디어가 나타난다. 즉, 우주가 세상에 새로운 가르침이나 진리를 내보낼 때가 되면 그걸 퍼뜨릴 수 있는 기술, 즉 미디어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메시지와 도구는 항상 같이 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같은 대중 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 과거에는 10만 대군이 해야 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기술이 언제나 메시지를 실어나르기 위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은 과연 어떤 새로운 사상,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준비된 도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